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11월 ITQ 엑셀 A형 문제인데요. 엑셀 2019를 이용해서 실제 시험장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먼저 수험자 등록을 하고 화면이 잠기면 문제지를 배부합니다.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면 화면이 잠김이 해제되는데 이때부터 1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경하고 비법 얻기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답안 폴더에다가 저장을 먼저 시킵니다. 저장은 파일, 저장, 찾아보기, 반드시 내 PC 문서 ITQ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일 이름은 내 수험번호 빼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험번호 이름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저장. 네. 저장을 하고, 자, 시트를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총 3개의 시트요. 나중에 차트는 4작업으로 추가되고요. 일단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3개의 시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트를 3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더하기를 눌러서요. 이렇게 시트를 3개를 추가를 할게요. 먼저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엔터,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제1작업을 눌러서 3개의 시트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A열의 연러비를 1로 변경을 합니다.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내 수험번호 이름 옆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네, 3개를 동시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는 상단에 저렇게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네, 혹시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모든 작업 시트 A열의 너비가 1이기 때문에요. A열 머리글입니다.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를 1 놓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의 기본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1작업 시트를 눌러서 이 그룹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작업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 표서식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저는 항상 이렇게 표서식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결제란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표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어디다 넣을 거예요? 요 자리, 수강 코드가 있는 이 자리죠. B4셀입니다. 그래서 B4셀을 누르시고요. 자, 탭키를 이용해서 네, 열간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릴 때는 엔터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H열은 수강료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수강료라고 먼저 쓰는데요. 그런데 현재 셀에서 한 줄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단축키 Alt, Enter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탭으로요. 자, 엔터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강좌명 아래에다 놓으시고요. 자, 셀 폭이 좁으니까요. 이때는 더블 클릭해 줄게요. C열과 D열 사이.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강좌명 틀린 거 고칠게요. 그리고 분류에다 놓으시고요.
또 더블 클릭. 날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년, 월, 일만 빼기 기호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23년 빼기 4월 빼기 3일. 네. 수강료를 입력을 할 때는 쉼표는 직접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강료 같은 경우는 60000 이렇게 넣습니다. 교육장소와 신청 순위 옆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요, 요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대략 끝났으면 일단 열의 너비를 맞춰 줄게요. 한 글자 정도 더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게 넓힌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고 4개는 거의 같으니까요, 같이 넓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요 하단에 요 부분이죠. 하단에 요거 3개 열 합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를 합치는 작업을 할게요. 요번에는 전과 다르게 한 번에 작업을 할게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범위 정합니다.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한 칸 띄워서요, 드래그, 그리고 옆에 3칸 드래그. 이제 컨트롤 다 마우스 다 띄시고요. 이제 홈 탭에 있는 병합 가운데 맞춤을 눌러 줄게요. 한 번에 다 맞춰 지시죠? 네. 이렇게 하고 네. B13 셀 누르시고요. 소통 스피치는 우리가 뭘로요? 나중에 여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입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셀의 너비가 다 맞춰졌으면요, 입력은 다 하셨죠? 네, 입력을 다 하시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이 부분이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 10일이고요. 정렬은 네, 뭐부터? 항상 가운데 정렬.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할게요. 굴림 10일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이고요. 네,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을 넣을 거예요. 자, 작업해 볼까요? 자, 모든 데이터는 여기를 누릅니다. A열과 일행 사이에요. 모든 데이터에 자, 가서요. 굴림 10일이고요. 가운데 맞춤. 그리고 숫자. 날짜는 이게 숫자이긴 해도 여기는 예외가 적용이 돼서요. 이렇게 날짜, 숫자에 대해서만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정렬. 자, 전체 범위 하시고요. 테두리 넣을 겁니다. 자, 글꼴 그룹의 테두리. 그 중에 모든 테두리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중간에 여기 테두리요. F13 셀 누르시고요. 다시 테두리, 다른 테두리. 대각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테두리는 다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제목과 결제란은 우리 다 입력이 끝난 다음에 여기 올 거예요. 일단 여기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B4부터 J4, G14, I14 여기를 주황으로 바꾸는 거 컨트롤 키로 할게요. B4부터 J4 먼저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14, I14 누르셔서 이렇게 동시에 요 초록색 요 주황색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색은 글꼴에 여기 색 채우기 색 가서 표준색의 주황 눌러줍니다.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어디다 하래요? H14셀 이 자리죠.
H14셀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강좌명, 요 강좌명이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H14셀에다 놓고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여기 있네요.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이라고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자, 원본에는 뭐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처럼 C5부터 C12, 요 C5부터 12까지요.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누름 단추가 나올 때 우리는 어디에다 놓고 한다? 소통 스피치에 놓고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폭이 좀 좁으니까 살짝 넓혀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작업은 셀 서식입니다.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명을 넣으래요. 30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즉 천 단위 구분기호는 없습니다. 그냥 명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G5부터 G12를 드래그 하시고요. 네, 홈 탭에 자, 여기 표시 형식, 셀 서식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인데 우리는 숫자만 있죠. 그래서 지표준이 아니라 여기 0을 누르면 숫자입니다. 그래서 0 누르시고요. 그 뒤에 쌍따옴표 안에다가 명이라고 넣어주세요. 네, 쌍따옴표로 이렇게 겹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상단에 보기가 나오죠. 0, 101명. 요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 내는 열을요, 셀을. 자, 요거 보시고 확인입니다. 자, 다 같이 바뀌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는 다 범위하시고요. 얘한테는 쉼표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뭐예요? H5부터 H12 영역에 수강료로 이름 정의하래요. H5부터 H12에 여기를 뭘로? 수강료로. 그래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름 상자 가서 클릭, 수강료. 정확하게 글자 보시고 엔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강료로 이름이 정의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입력은 다 했고요. 이제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 제목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복사하지 말고요. 직접 할게요. 도형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넣으래요. 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양쪽 모서리가 이렇게 잘려 있죠. 근데 요 잘린 사각형을 넣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넣으래요. 여기를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으로 넣으래요.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이 글꼴과 입력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1행부터 3행까지 요거 머리글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약간 넓힙니다. 자, 22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략 잡아도 되고, 네,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는 일단은 대략적으로만 늘려놓을게요. 21에 넣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B1셀에 요 도형을 만들게요. 삽입, 도형, 여기 도형이에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도형, 자, 사각형에 요거 5번째 거네요.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누르시고요. 자, 여기처럼 문제처럼 범위합니다. 지열 어디까지요? 요 중간까지죠. 우리가 자, 지열 중간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채우기는 노랑.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이었죠? 이게 오프셋 오른쪽까지 넣어주십니다. 자, 도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제 뭐예요? 글꼴에 대해서는 뭐 하래요? 굴림 24 검정 굵게. 그죠? 그래서 홈 탭에 오셔서 굴림이라고 쓰실게요. 굴림 24 직접 입력할까요? 굴림 24 그 다음에 뭐예요? 굵게. 그리고 도형은 기본이 하얀색이니까요. 우리는 뭘로? 여기 글자색도 자동 검정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커서가 이쪽에 와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 정가운데 와야 되니까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서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글꼴까지 다 입력이 됐어요? 이제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입력해 주세요. 글자를요. 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셀 폭이 얘가 두 줄이 된다 그러면 셀의 너비를 넓혀서 맞추셔야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자, 이제 1번은 끝났고요. 이제는 뭐예요? 임의의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처럼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작업하는 거, 네, 우리 문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요 H열부터 J열까지. 확인 담당 팀장 센터장이요. 그래서 결제란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본문 벗어난 요 영역. 네, 여기 K15, 16 범위하시고요. 자, 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아래 행이요. 16행의 여기 눈금을 잡고 머리글에서 아래로 3행 정도를 이렇게 합치세요. 겹치게. 이 상태에서 자, 어디에요? 병합. 그리고 텍스트 세로 쓰기. 네,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대로 확인, 담당, 팀장, 센터장. 자, 여기는 오타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어디에? 여기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예, 요거에 맞춰서 폭이 넓다 그러면 약간 줄여줘야 돼요. 이런 것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만들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까지 넣은 상태에서요.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복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사의 그림으로 복사. 확인. 그 다음에 어디에다 넣어요? 요 위치에다 넣죠. 여기 위치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기준은 H1셀 누르고요. 바로 그냥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해서 오른쪽 J열 끝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모양.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지운 거는 우리 열머리글에서 드래그 그리고 여기 셀 삭제 이렇게 누르셨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셨나요? 확인 담당 팀장 센터장 만들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입력까지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함수는 우리 마지막에 넣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까지 하면 이만큼이 대략 100점 정도가 되시고요. 오타 되도록이면 없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제2 작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와 필터인데요. 네, 목표값 찾기는 첫 시간이네요. 네, 그런데 요거 일단 요게 먼저가 아니고 항상 요 위에 거예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즉 B4부터 H열의 12 요만큼입니다. 를 복사하여 배2작업에 B셀에 붙여 넣는다고 그랬죠. 자, 복사하여 복사 누르겠습니다. 그냥 복사입니다. 자, 점점점 나오죠. 자, 제2작업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B2셀. 여기에 붙여넣기 할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여기 붙여넣기 누름 단추. 붙여넣기 옵션 들어가서 요거. 네, 원본 열너비 유지를 직접 넣어줄게요. 네, 붙여넣은 다음에 넣지 않고 컨트롤에서 넣지 않고 바로 넣을 수 있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값 찾기를 먼저 해볼게요. B11부터 G11 영역을 병합하여. 자, 보세요. B11이 여기거든요. 네, G11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B11부터 G11까지 병합 가운데 맞춤하고, 자, 인문, 교양, 신청인원 평균을 입력하래요. 그냥 써줄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인문, 교양, 신청인원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H11셀, 여기죠. 11셀에 인문, 교양, 신청인원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 돼 있어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을 하래요. 그리고 뭐 함수 여기 써 있죠. 뒤에 버리자 함수 써라.
네, 그래서 일단 뒤에 버리지. 여기까지가 이 목표값 찾기 하기 전에 기본적인 셀입니다. 함수와 셀. 자, 여기에다가 한번 구해 볼게요. 뒤에 버리지로요. 는 D AV 뒤에 버리지라고 나오죠. 탭키.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뭐예요? 저 모든 데이터. 자, 제목부터 답니다. 콤마 필드. 누구를 구할 거예요? 인문교양의 신청인원이니까 어디 있어요? 신청인원이 여기 있죠. 그래서 필드 클릭. 콤마.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문교양만. 즉 뭐가 인문교양이에요? 분류가 인문교양인 거. 이해 가시나요? 자, 맨 앞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 누구를 구할 거예요? 신청인원을. 조건은 뭐예요? 분류가 인문교양인 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인문교양의 신청인원 평균. 평균이 에버리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가 인문인 거. 괄호 닫기. 네, 엔터. 아, 그래, 네, 엔터 쳤어요. 자, 그럼 80.3333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이렇게 구해놨어요. 근데 일단 여기 테두리까지 다 넣어줄까요? 요 두 개 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넣어줄게요. 테두리까지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볼까요? 인문교양의 신청인원 평균, 즉 H11이 처음 써보는 겁니다. 자, 어렵진 않아요. 목표값 찾기는. 우리가 직접 모양 넣고, 자, 요거 화면을 조금 키워놓고 할게요. 자, 여기 목표값 인문교양 신청인원 평균이 뭐가 얘가죠? 얘가 몇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려면은요? 85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된다? 85가 되려면 누가요? 소통 스피치의 신청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소통 스피치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에 신청인원이 여기 있잖아요. 100일면. 그쵸? 얘가 얼마로 바뀌어야 이 평균이 85가 되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여기 자리가 바로 요거 G3셀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G3입니다. 네, 목표가 찾기는 이래요. 첫 번째 셀이 뭐예요? 누가? 네, 여기 인문교양 신청인원 평균이 얼마가 되려면 85가 되려면 써있죠? 누가? G3이 즉 소통 스피치의 신청인원이 얼마가 돼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봅니다. 데이터 탭. 네, 가상 분석. 예측 그룹에 보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수식셀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수식셀은 반드시 여기요. 방금 우리가 D에 버리지를 구한 거예요. 자, 수식셀은 H11. 찾는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85가 되려면 여긴 반드시 값이어야 됩니다. 자, 값을 바꿀 셀은 클릭해 놓고요. 누구의? 소통 스피치의 얘죠. 그래서 G3셀이다 이렇게. 네,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이렇게 판단을 해 놓으세요. 누가? 인문교양 신청인원 평균이 얼마가 되려면 85가 되려면 누가? 소통 스피치의 신청인원 값이. 네, 그거를 넣어준 겁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표값 찾기에서 이렇게 값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값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확인을 눌러주셔야 여기 신청인원이 아까 110에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목표값 찾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고급 필터. 네, 저번 시간에 한번 우리 고급 필터 다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면서 할게요. 교육 대상이 성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달라요. 교육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일단 교육 대상하고 누구하고 수강료가 5만 원 이상인 거, 요거를 내가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B11셀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기준은 누가? 교육 대상과 수강료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육 대상이 여기 있죠? 수강료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교육 대상 클릭, 컨트롤 수강료 클릭. 자, 홈에 와서 그대로 뭐 했어요? 복사. 어디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B14셀. 네. 그리고 엔터 키를 놔서 요 복사한 거 그냥 바로 붙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대상 아래에 오셔서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가 보면 뭐래요? 여기죠? 성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이면서가 먼저가 아니라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게 뭐냐라는 거 먼저 측정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요. 우리 연산자 또 기억하셔야 되죠. 논리 연산자 그때 할 때요. 자, not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같은 줄에 쓰면 and였고요. 다른 줄에 쓰면 or와. 그렇죠? 우리 이거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and를 그리고 or를 또는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서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니면서, 즉 이면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가 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거나 뭐이거나 그러면 이거나 즉 또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뭐예요? 관계연산자. 여기다 그냥 써줄게요. 관계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작다 크다가 같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크다. 크거나 같다. 그죠?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산자가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읽어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뭐예요? 크다를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연산자는 우리가 쓸 때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요거 그대로 한번 볼까요? 성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라고 했어요. 이면서는 그 다음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교육 대상이 자, 성인이면 그냥 성인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작다, 크다, 뭐 성인.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성인이 아니면서, 즉 성인이 아니고 이면서죠. 네, 그래서 같은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강료가 5만 이상이니까 이상은 뭐예요? 여기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 500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요걸 써주려고 지금 요만큼을 넣어드린 거예요. 네, 조금 메모했다가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썼어요. 자, 조건은 다 썼는데요. 이제 여기 문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결과가 인 자료에 강좌명, 개강 날짜, 신청 인원, 수강료만 이라고 돼 있죠. 강좌명, 개강 날짜, 신청 인원, 수강료 보이세요? 자, 얘를 선택합니다. 강좌명 클릭, 컨트롤 키 누르시고 개강 날짜부터 드래그. 자, 어떻게 해요? 복사. 자, 붙여놓을 위치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B18셀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엔터 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고급 필터 할 준비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고급 필터 하실 때 여기 이전하고 다르게 여기 목표값 찾기를 했을 때 여기가 범위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미리 합니다. 확인까지 할게요. 자, 일단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갈게요. 이대로 작업해 볼게요. 이 상태 그대로 데이터 탭, 네, 데이터 탭, 그리고 자, 고급이죠.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고급할 때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드래그를 안 하고 하면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까지 되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목록 범위를 다시 범위하셔야 해요. 네, 그리고요. 자, 우리 어디에요? 다른 장소에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록 범위 확인 꼭 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다. 조건은 클릭하시고 어디를? 여기를.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어디를 여기 요 4개의 필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실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요. 강좌명 넓어졌죠? 여기 때문에. 자, 비열 머리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는 데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하고 다르게 여기는 뭐가 없어요? 네, 표서식이라는 게 없죠. 왜? 여기 목표값 잡기 문제가 있거든요. 유형 이게 저번 유형하고 다른 유형입니다. 자,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여기 정렬 및 부분화 문제로 갈게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유형이 다르죠. 네, 다른 유형이 바뀝니다. 이렇게 격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렬 및 부분합은 이게 같은 게 아니라요.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하셔야 돼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일단 정렬을 해야 돼요. 근데 정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 요거 아까하고 똑같죠? 자, 제3작업의 B입니다. 일단 제1작업에 가서 범위 해제 안 하니까 그대로 있죠. 제1작업의 B사부터 H12를 홈에 가서 복사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작업의 B2셀에 그죠? 여기죠. 자, 붙여넣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바로 하지 않고 누름 단추 눌러서 이렇게요. 열너비 유지해서 붙여넣기 클릭 한 번에 할 수 있죠? 자, 정렬 및 부분합은 이 범위 그대로 두고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문제를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부분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부분합은 뜻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별로 이렇게요. 인문 교양에, 또 여기 외국어에, 여기 생활 스포츠에, 또 전체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부분합계. 지금 어디에요? 인문교양에 대해서, 여기는 외국어에 대해서, 여기는 생활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해졌죠. 데이터가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요. 데이터가 몇천 개, 몇만 개여도 부분합을 구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류가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 스포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분류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분류순으로 정렬할 때 정렬이 어떻게 돼요?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 스포츠 어떻게 되죠?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반대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데이터 정렬 누르세요. 자, 정렬해서 지금 뭘로? 분류를 정렬 기준은 분류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차순? 오름이면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그래서 오름 차순 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나오면 생활 스포츠, 외국어, 인문교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류를 뭘로? 오름이 아니라 내림 차순으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 스포츠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인문교양은 인문교양대로, 외국어는 외국어대로, 여기 생활 스포츠는 생활 스포츠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부분합계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 필수가 정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 분류순으로 정렬해 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시면 한 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좌명하고 신청인원을 구하래. 이게 1차, 여기가 2차가 됩니다. 네, 근데 강좌명은 개수고 신청인원은 평균이다. 요거만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일단 요거 만들어 볼까요? 자, 데이터 탭 부분합. 자, 반드시 뭘로? 분류를 기준이고요. 자, 강좌명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강좌명의 개수죠. 강좌명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할 함수에서 개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류별로 강좌명의 개수 확인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순으로 강좌명의 개수가 구해지죠. 자, 그대로 한 번 더. 신청인원의 평균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2차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부분합 다시. 자, 분류를 그룹화해서 뭐만?
신청 인원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평균을. 그래서 신청 인원의 함수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2차 부분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이거예요. 새로운 값 대치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걸 해지 안 하면 기존 값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자, 그래서 2차 할 때는 빼주십니다. 아예 1차부터 빼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분류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분류별로 강자명의 개수를 먼저 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한 거 보이시죠? 그게 여기 분류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강자명의 개수와 신청 인원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 주신 겁니다. 어때요? 여기처럼 되시죠? 자, 이렇게 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할 게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면 그 다음이요. 뭐예요? 여기요. 윤곽 지워라. 윤곽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거 분석 도구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지금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1번 하면 전체에 대해서, 3번 누르면 아까 우리 분석한 것, 이 두 과목에 의해서 두 개 분류로, 4번 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보입니다. 자, 이게 관리자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요거를 우리가 최종 번호를 낼 때는 요거 윤곽도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거를 지우도록 할게요. 그거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그룹 해제라는 곳으로 와보시면 여기 개요 지우기입니다. 제 거도 2019지만 2019 이후부터는 개요 지우기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윤곽 지우기였거든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요가 지워집니다. 어때요? 완성이 됐죠?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D열이 어때요? 그죠? 정렬을 하니까 이렇게 넓어졌죠. 부분합을 구하니까 이때 D열 머리끌 더블 클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작업을 해주시면 정렬 및 부분합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작업이 차트인데요. 자, 차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